그래서 자꾸 떠들면 카메라 돌려서 그 학생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얼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실명 공개되고, 예, 그다음에 예, 인스타 털리고요. 예, 악플 달고요. 제가 악플 달지 않습니다. 수연이가 있죠? 예, 수연이가 거기서 악플 답니다. 그렇죠? 예. 자, 페이지 184페이지 한번 보자. 184페이지. 자, 요번 파트는 이제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물질인데, 자, 우리가 만난 이제 물질도 한번 보자. 물질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난 물질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있겠지? 물을 어떻게 써? H2O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기체, 산소도 있겠죠. O2. 그쵸? 그 다음에 CH4.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야, 이 물질도 도대체 뭘로 돼 있지? 뭘로 돼 있을까? 뭘로 돼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던 중에 많은 과학자들 또는 철학자들이 물질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물질인 것이 아니라 그 물질들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적인 성분을 만나게 돼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적인 성분이 존재해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원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어요. 원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원소 주의해야 돼.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야. 기본 성분이야, 성분. 기본 성분을 바로 원소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원소를 몇 개로 셀 수는 없어요. 얘는 성분이니까. 그래서 몇몇 종류로 셉니다. 그래서 원소가 10종류야, 20종류야, 3종류야, 4종류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야. 그럼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 있냐면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영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어로. 예, 조용한 거 보니까 다 못 알아듣는군요. 아무튼 쪼갤 수 없는 겁니다. 원소는 쪼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는 원소라고 하는 것은 몇 종류가 존재하냐 봤더니 118종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은 118종, 한 120여 종이나 치자, 한 120여 종 정도의 원소의 종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 원소를 이렇게 따지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자. 자, 떡볶이를 만들려면 떡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들어가야 되고, 고추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양파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야 될 그 레시피대로 집어넣는 양념이라든가 재료의 종류, 이게 바로 뭐야?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양파라 그러면 양파는 그 양파가 2개 있건 3개 있건 양파 한 종류란 말이야. 그렇죠? 이게 바로 원소야. 그러면 원소는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이 바로 원소인데, 자, 물을 한번 보자. 자, 물을 보게 되면 물은 몇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2가지, 2종류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산소는 한 종류로 되어 있어요. CH4, 메테인은 2종류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요 뒤에 4가 있잖아요. 아니야. 수소 알갱이가 4개 있다는 뜻이지, 수소 알갱이가 4개 있어도 종류 몇 종류야? 한 종류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토탈, 메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종류가 모두 몇 종류야? 2종류로 되어 있는 거야. 얘도 역시 2종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 더 해볼까? C6H12O6. 얘는 글루코스, 포당이라 불러요. 얘는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야? 3종류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원소란 말이야.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우리 책 한번 잠깐 보자. 자, 여기 밑에 보면 학자 이름 나와요.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라부아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원소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모든 물질들은 다 물로 돼 있어. 그 물들이 어떻게 모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공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흙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야. 탈레스 무슨 개소리야. 내가 봤을 때 말이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4가지로 돼 있어. 물, 불, 흙, 공기 이 4가지로 돼 있어.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사원소설이라고 불러요. 사원소설. 그래서 이 4가지 갖고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사람들이 그렇겠죠. 아리스토텔레스 너는 쇠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 쇠라고 하는 것은 물, 불, 흙, 공기를 일정한 비율로 잘 섞으면 얼마나 잘 섞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쇠가 되기도 하고 금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전부 다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우리 사람의 몸도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쇠가 되기도 하고 소금이 되기도 하고 금이 되기도 하고 은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 이론이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중세시대까지.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연금술사야. 그러면 위대하신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 말이 맞다면 물, 불, 흙, 공기의 비율을 가지고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면 쇠를 가지고서 물, 불, 흙, 공기의 비율을 잘 조절하면 쇠를 갖고 뭘 만들 수 있다? 금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열심히 했어.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죠. 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은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연금술사들은 그러면 실패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과학계에 미친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연금술사들이 결국 금을 만든 건 실패했지만 우리 과학사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어요. 물론 그 사람의 특정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과학계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커요.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직접 과학에 있어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누구야? 연금술사야. 그 전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머리로 상상해서 머릿속으로 다 그려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수 없었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연금술사들이 직접 실험을 해본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열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별쇼를 다 한 거야. 근데 그것이 나중에 흘러서 뭐야? 과학에서 실험이라고 하는 분야가 도입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그런 업적이 있는 거야. 우리가 연금술사, 저 바보 아니야, 멍충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물론 실패는 했지만 과학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던 중에 라부아지라는 사람 한번 보자. 라부아지라는 사람은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했어요. 그럼 물, 불, 흙, 공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원소라고 생각했었는데 물을 분해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라부아지가 어떤 실험을 했나 한번 보자. 여기 보자. 왼쪽 맨 밑에 보면 라부아지의 실험이 있습니다. 주철관에다가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고 냉각시켜서 그랬더니 밑에 수소 기체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 원소라면 물이 나누지 않을 텐데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졌네. 물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즉 원소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물을 분해하게 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그러면 수소는 밑에 모였단 말이야. 그럼 산소는 어디 갔을까? 산소는 실험을 보게 되면 여기 파이프 주철관이 있단 말이야. 주철관이 있고 여기다 물을 부어요. 가열을 해.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수소는 밑에 빠져나와서 여기서 수소가 모여. 그 다음에 산소가 어디 갔냐면 여기 철로 된 파이프를 통하면서 이 산소가 여기 주철관, 그러니까 쇠로 된 파이프인데 파이프에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쇠가 녹슬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야. 이 주철관이 녹슬어버렸어요. 왜? 산소와 결합해서. 그래서 산소는 주철관과 결합을 하고 수소는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주철관이 있는데 여기 수소와 산소로 분해돼서 수소로 빠져나오고 산소는 주철관에 결합했어. 그럼 이 주철관의 질량이 어떻게 됐을까? 증가했겠지. 얼마만큼? 산소가 결합한 질량만큼 이 주철관의 질량은 증가했어요. 이해됐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했는데 지금도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철관에다 물 집어넣어가지고 가열하고 이러지 않아. 물을 분해할 거야. 자, 물을 분해할 겁니다. 자, 이걸 물을 분해할 건데 물을 분해할 때 저절로 분해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어떤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돼. 무슨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될까? 물을 분해하려면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어떤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물을 분해하려면 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사이에 간단한 결합을 끊어내야 돼요. 이 끊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자, 객관식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객관식. 1번 돈, 2번 열정, 3번 꿈, 4번 희망, 5번 에너지. 뭐가 필요할까? 어렵지. 애들 되게 고민하네. 어려워. 뭐가 들어갈까? 꿈? 성이 뭐? 희망. 아니죠. 그럼 물이 분해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면 물이 저절로 분해되나? 집에서 한번 해봐요. 물컵 하나 놓고서 물이 분해될 거야 하고서 놓고서 이렇게 가만히 하루 종일 지켜봐봐요. 엄마 물어보겠지. 성민아 너 뭐하니? 물을 분해하려고요. 어떻게? 희망을 가지면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겠죠. 성민아 get out 하겠지, 그렇지? 예.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성균이 이렇게 이제 얼굴에 검정 묻히고서 이렇게 누워 잘 수도 있어요, 그렇죠? 희망이 있다고 분해되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근데 그때 무슨 에너지가 필요할까? 전기 에너지. 그래서 물을 분해를 하는데
물을 분해하는데 그 물을 분해할 때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 물의 전기 분해라고 표현해요. 물의 전기 분해. 그러니까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야. 그럼 물을 전기 분해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에 보이는 거랑 플러스에 있는 건데 요거는 이따가 다시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일단 기억은 하자. 물이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쪽에 모이는 기체는 수소 기체가 보여요. 수소 기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 모이는 기체는 산소 기체가 이렇게 모이게 돼요. 자, 이건 무조건 기억하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마이너스계에선 수소 기체하고 플러스계에는 산소 기체가 모이게 돼요. 이건 기억해야 돼.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과 플러스계 기체가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맛을 보고서 산소네. 이거 수소잖아. 알 수 있나? 무색, 무미, 무취야. 냄새도 맛도 없어. 그럼 얘네가 수소인지 산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는 기체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요 수소 기체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 가연성 기체라 불러요. 가연성 기체. 가연성 기체. 내 친구 중에 가연이 있는데 아니야. 사람 이름 아니야. 가연성 기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뭐라 부르냐면 조연성 기체라 불러요. 조연성 기체라 부르는데 여기서 연이 뭔 뜻이냐면 불에 탄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가연성 기체는 뭐야? 불에 타는 기체. 얘는 타는 걸 도와주는 기체야. 그치? 그래서 산소는 스스로 타지 않아요. 누군가 타는 걸 도와준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 기체는 불에다 갖다 대면 펜이 이렇게 안 나오지? 불을 갖다 대면 얘가 펑 하고 터져요. 펑 하고 터집니다. 아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거는 너무 수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거의 폭발이 안 일어나고요. 수소 기체를 모은 다음에 해야 돼요. 나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 기체는 불에 타는 걸 도와주는 기체이기 때문에 얘는 조연성 기체라 불러요. 그래서 얘는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펜이 이렇게 안 나오지? 얘 펜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얘 펜이 안 나올 때는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아까 이제 라면 먹다가 늦게 온 수연이처럼 펜이 안 나오면 이 펜이 어떻다? 수연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살아나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불 갖다 대면 펑하고 터져요. 하나는 불씨 갖다 대면 다시 살아나요. 자, 그 다음에 전기를 걸어주고요. 이렇게 커다란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넣어놓습니다. 물을 가득 넣어놓고 시험관을 여기다 이렇게 엎어놔요. 시험관을 이렇게 엎어놓습니다. 물을 꽉 채워놓는 거야. 그다음 물을 꽉 채워넣었어. 그 다음에 여기다 전극을 연결해요. 이렇게 전극을 연결합니다. 전극 연결하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플러스극이야. 자, 그러면 전기를 다 걸어주죠. 그럼 여기서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와. 그 공기방울이 바로 뭘까? 수소하고 산소야. 근데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게 되면 여기 물이 꽉 찼었는데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것만큼 물의 수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지. 이렇게 물의 수위가 낮아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요 기체들, 요 기체가 바로 뭐야? 수소하고 산소라는 이야기지. 요 마이너스에 있는 기체가 뭐야? 수소 기체야. 플러스 쪽에 보이는 기체가 무슨 기체야? 산소 기체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기체 양을 물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기체가 보인다는 가정하에서 색깔로 칠해 볼게요. 색깔 칠했는데 뭔가 다른 게 좀 있지. 뭐가 달라? 양이 달라요. 부피가 달라. 얘는 이만큼 모인데 얘는 뭐야? 이거밖에 안 모였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수소와 산소의 양을 봤을 때 어느 쪽의 양이 더 많아? 산소가 많아? 수소가 많아? 수소가 많아요.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방송에 나가게 되면 큰일 나니까. 자, 수소 기체가 더 많아요. 몇 배 더 많을까? 2배가 더 많아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2배가 더 많아요. 무조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보자. 여기 수소가 산소가 모이게 되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에서 수소 기체가 모이고요. 플러스 기체에서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의 부피비는 2대 1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소 기체를 만약에 10리터만큼 모았다라고 한다면 산소 기체는 볼 것 없이 몇 리터 모여? 5리터 모이게 돼요.
만약에 내가 산소 기체를 2리터만큼 모았다면 얘는 무조건 4리터야. 얘는 때려 죽여도 부피는 무조건 2대 1이야. 무조건인가요? 무조건입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 수와 산소와 부피가 2대 1로 나온다고 하는 것에 뭘 거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0.1초의 고민도 없이 손모가지를 걸 겁니다. 누구의 손모가지? 선균이의 손모가지를요. 왜? 내 손모가지는 소중하니까 선균이의 손모가지를 걸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너가 틀릴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손모가지가 뭘 타는 거야? 손하고 모가지를 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손하고 모가지를 거는데 무조건 지켜진다는 얘기야. 이건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왜 2대1로 나누나 보자. 왜 2대1로 나오나 보자. 자, 이건 나중에 자,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자, 물을 분해할 거야. 이건 좀 심화 과정입니다. 나중에 배워요. 뒤에 가서 미리 좀 설명드릴게요. 자, 펜이 안 나오네. 이 펜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수연스럽다는 거죠. 펜이 왜 이렇게 수연스러워? 수업 시간에 됐는데 수연이가 안 왔죠. 예. 펜이 안 나와요. 그러면 수연스럽다 이렇게 되죠. 잉크 충분합니다. 근데 펜이 왜 안 나오냐면, 아니요. 여기 공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쓰면은 여기 공기층이 지우면 좀 이렇게 커지겠지. 그쵸? 이거 내려가니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 압력이 낮아지잖아. 그치? 압력이 낮아지니까 펜을 밀질 못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내가 뚜껑을 열어서 다시 공기를 채워 넣었죠.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생기게 되니까 펜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쵸? 계속하게 되면 여기가 거의 진공처럼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내려와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거 갖고 또 과학을 설명해요. 자, 심화 한번 보자. 심화. 자, 물이 있단 말이야. 자, 식을 한번 써봅니다. 나중에 배울 거야. EH2가 있고요. 얘를 분해하게 되면 EH2 플러스 O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됩니까는 나중에 뒤가 설명드릴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에 모이고 얘가 플러스에서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지금 H2가 바로 수소인데 수소는 몇 개 모였어? 몇 개? 2개. 산소는 몇 개? 하나. 그러면 기체 입자가 기체 분자 아직 안 들었으니까 기체 입자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부피도 어때? 2배 큰 거야. 그만큼 큰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체는 공평해요. 모든 기체는. 그러니까 왜 기체가 공평하냐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기체들이 복잡하게 운동을 해요. 막 운동을 하면서 벽면을 민단 말이야. 이 벽면을 미는 힘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가 형성이 돼. 근데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기체 입자가 벽면을 미는 힘은 수소기체건, 산소기체건, 수증기체건, 메탄기체건, 질소기체건 상관없이 이 벽면을 미는 힘 자체는 어떻다는 얘기야.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소 입자 100개가 미는 힘이나 산소 입자 100개 미는 힘이나 미는 힘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미는 힘이 똑같으니까 어떨까? 부피가 똑같다는 얘기야. 기체 입자수가 같다면. 그러면 반대로 입자수가 많다면 많은 것만큼 그만큼 뭐가 커질까?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분자가 2분자가 생기는 거고요. 얘는 한 분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가 분자수가 2배 더 많기 때문에 부피를 따지게 되면 2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근데 얘가 2개 나오고 얘가 하나 나오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합니다. 뒤에 가서. 자, 그래서 부피가 2대 1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바로 원소에 대해 설명했고,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물, 불, 흙, 공기가 물질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 생각했어. 근데 라부아지가 아니야. 물을 내가 쪼개볼게. 쪼개봤어. 수소와 산소로 쪼개졌어요. 그 다음에 물을 전기분해했더니 역시 수소와 산소로 쪼개졌는데 마이너스 계선 수소기체가 플러스 계선 산소기체가 부피가 2대 1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수소인지 산소인지 어떻게 알아? 불 붙여보면 되겠죠. 그래서 불 갖다 대면 펑, 그럼 수소. 그 다음에 불씨 갖다 대 다시 탄다, 그럼 산소기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예, 씹혔습니다. 예, 도윤, 이해되나요? 신기하네요. 눈 감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해됐지? 예, 신기한데.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원소란 단어를 설명했단 말이야. 원소란 단어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TV 같은 데 보면 원소라는 단어 말고 원소 말고 다른 단어가 많이 언급돼요. 뭘까? 원자가 있어. 원자가 뭔가 한번 보자. 원소하고 원자는 전혀 달라요. 원소는 여기서 이제 엘리먼트라고 부르고요. 원자는? 아니요.
원자 영어로 뭐라 그럴까? 만화 캐릭터 이름이에요. 아주 옛날 만화, 아톰이라 불러요. 아톰. 진짜라니까? 믿지 않네? 예진아, 진짜야. 그렇죠. 지금 예진이가 그랬죠? 알아요. 난 알아요.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 난 알아요. 하다가 어떻게 될까? 싫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다고 나대면 안 되고요. 자, 원자가 있는데, 자, 원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야. 기본 입자를 바로 원자라 불러요. 기본 입자. 역시 파란색 펜도 예, 수연스럽네요. 자, 얘도 물질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 그래서 얘도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없다. 얘도 쪼갤 수 없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소는 물질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야. 그래서 단위가 뭐야? 몇몇 종류란 말이야. 그런데 원자는 물질 구성하는 기본 입자야. 그래서 얘를 세는 단위는 몇몇 개로 셀 수 있어요. 몇몇 개, 한 개, 두 개를 셀 수 있어.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H2가 있어요. 자, H2가 있는데, 자,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보게 되면, 원소의 종류를 보게 되면, 원소는 몇 종류야? 두 종류야. 그럼 원자는 몇 개야? 모두. 토탈 3개가 되는 거야. 3개. 그쵸?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수소 원자는 2개 있는 거고,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산소 원자는 1개가 있는 거야. 자, 원소와 원자의 의미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죠? 맞죠? 자,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에는 C6H12O6. 이게 이름 뭐라 그랬지, 이거? 포도당.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가 뭐야? 그 정당 이름이 포도당을 제일 좋아하죠. 민주당, 공산당 아니죠. 포도당을 제일 좋아합니다. 태워 나대지 마시고요. 진짜 저것이 자 포당인데 저기 제가 저번 주에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했는데 투표용지를 보니까 즉 정말로 거짓말 안 못하고 거지당이 있었어요. 거지당. 깜짝 놀랐어. 예? 예, 부족해서 난리 났다는데. 자, 포당이야. 자, 그럼 얘는 원소의 종류 한번 보자. 자, 원소의 종류 몇 종류가 있어? 3종류가 있습니다. 3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는 모두 몇 개 있을까? 개수가 좀 많죠? 24개. 24개가 있습니다. 자, 24개가 있고, 여기에는 탄소 원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도 있겠죠. 그래서 탄소 원자 몇 개 있어? 6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12개가 있을 것이고요. 산소 원자는 6개가 있어요. 이것들이 팀을 만들어서 포당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좀 업그레이드 문제 있어요? 이 업그레이드 문제 있어요. 자, 보자. 이건 좀 어려울 거야. 3CO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3CO2가 있는데 숫자가 붙는단 말이야. 여기 조그만 숫자 2가 붙고 여기 큰 숫자 3이 붙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얘는 탄소 알갱이가 2개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앞에 큰 3은 CO2라고 하는 세트가 3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3CO2 원자가 몇 개가 팀을 만들고 있죠. 요걸 바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요걸 분자라 불러요. 분자. 그러니까 원자가 몇 개가 모인 것을 바로 분자라 불러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여기에 분자 수는 모두 몇 개 있니? 3개가 있죠. 분자 수는 3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자 수의 합은 모두 몇 개 있는 거야? 9개가 있겠죠. 9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3개. 산소 원자는 6개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그래서 앞에 큰 숫자가 바로 분자를 뜻하는데 아직 우리는 분자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고 뒤에 가서 이제 분자에 대해서 자세히 배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184페이지 이 부분은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보자. 185페이지. 자, 185페이지 먼저 원소 한번 보자. 자, 수소, 산소 같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한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바로 원소라 불러. 수소, 탄소, 그래서 한 118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물질 만들 수 있는 거죠. 수소, 탄소, 알루미늄, 헬륨 뭐 이런 거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제 풍선 만들 쓴단 말이야, 그렇죠? 놀이공원 가면 이게 풍선 들고 다니잖아, 그렇죠? 뭐 헬륨 기체 들어갔는데 헬륨 기체 주로 어디다 많이 쓰지? 저 풍선하고 또 뭐 저 비행선도 뭐 저기 열풍선도 됐고 또 저 목소리 변조하죠. 그래서 헬륨 기체에 든 걸 가지고서 놀이고 테마에 저기 롯데월드에서 신나게 놀다가 끝나고 나서 노래방 가서 한 모금 마시고 노래 부르면 어우 쓰러지죠, 그렇죠? 근데 왜 헬륨 가스를 마시면 목소리가 바뀔까? 공기보다 가벼워요. 공기보다. 그래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 성대가 떨리게 되는데 이 성대가 떨리는 것은 바로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야. 공기를. 근데 공기의 질량은 약 한 29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9g은 아니야. 29라고 불러요. 그냥 28.8 정도가 되는데 헬륨은 질량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헬륨이 공기보다 무겁고 가벼워. 그래서 공기를 진동시키면 둥둥둥둥 이게 진동을 하는데 헬륨은 가볍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둥둥둥둥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진동수가 많으니까 목소리 음이 어떻게 될까? 높은 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헬륨 기체를 마시게 되면 고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헬륨 기체를 마시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의사들이 경고를 하죠. 헬륨 기체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성대가 너무 많이 떨려서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아주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래서 뭐 아직 죽은 사례는 없습니다만 예, 그렇대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화합물 한번 보자. 화합물. 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모여서 만든 물질을 바로 뭐라 불러? 화합물이라 불러. 그러니까 여기 봐. H2O, O2, CH4 이런 거. 특히 이런 거 봐. 수소하고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가 모였죠? 그다음에 탄소하고 수소 모였죠? 탄소하고 산소 모였죠? 이런 것들 바로 뭐라 불러? 화합물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만든 물질을 바로 화합물이라 불러요. 그러면 산소는 똑같은 산소 원자끼리 붙었잖아요. 이런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자. 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과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호돈소 물질이 있는데 오늘 처음 온 친구들 내가 이름을 아직 근데 처음 온 친구 리안 이해되는? 얘는 별 어려움 없죠? 예, 그 다음에 저기 이름 부를 때 줄리라 부르면 되나요? 예? 말씀해 주시고요. 맞죠? 이렇게. 예, 그럼 이름 이제 줄리라 부를게요. 예, 줄리하고 그 다음에 리안이하고. 자, 줄리하고 리안이 이거 이해하는데 별 큰 어려움 없죠? 오케이. 자, 그럼 화합물하고 호돈소 물질 한번 보자. 화합물. 자, 화합물이 어떤 거냐면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원소 A하고 원소 B 또는 C도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모여서 만든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요거의 대표 예로는 뭐가 있냐면 물, 이산화탄소, 메테인, 뭐 그다음 뭐가 있을까? 소금, 염화,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합물이야. 근데 호돈소 물질은 호돈소 물질 할 때 톳이 무슨 뜻이야? 톳. 하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원소 한 종류로 된 거야.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소, 산소, 질소. 이거 편의점 아니야? 구리야, 구리, 헬륨. 이런 것들이 바로 호돈소 물질이야. 그러면 여기서 태우가 또 나대겠죠. 선생님, 얘는요. 수소알겐 2개 더 있잖아요. 근데 왜 톳이에요? 아니잖아요. 라고 나댈 수 있는데 얘는 원자는 2개지만 원소의 종류 몇 종류야? 한 종류야. 근데 호돈소 물질이야.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게 뭘까, 이거? 그래, 오스리아. 오존이야. 그래서 얘도 역시 뭐야? 호돈소 물질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러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원자 2개가 짝꿍 맺었고, 얘는 원자
세 개가 짝꿍을 맺었어. 그래서 원자가 두 개가 짝꿍을 맺냐 아니면 세 개가 짝꿍을 맺냐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가 어떻게 돼? 달라지게 돼요. 똑같은 원소로 데이트할지라도 그 원소가 어떻게 결합했냐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 바뀔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는 뭐가 있냐면 H2가 있죠. H2O2 이런 것도 있어요. 과산화수소. 똑같이 수소가 산소 되는데 얘는 수소알갱이 2개, 산소알갱이 하나가 보게 되면 물이 되지만 수소알갱이 2개, 산소알갱이 2개 보게 되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다른 물질이 전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합했냐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는 그때그때 달라요. 알겠죠? 여기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 화합물 한번 봐봐요. 화합물 보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모여서 만든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고요. 밑에 보면 그림 나와 있습니다. 물, 메테인, 염화나트륨, 아세트산이 있는데 자, 요거 화학식 한번 써볼게요. 자, 물의 화학식 뭐냐면 물의 화학식은 H2 위에다 씁니다. 옆에다가 자, 물 많이 쓰는 거니까 물의 화학식은 H2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테인이 있어요. 메테인 CH4 메테인 CH4 거기다 옮겨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있어. 염화나트륨 뭘까? NaCl 이게 염화나트륨이야. 우리가 집에서 많이 먹죠? 뭐야? 소금이야, 소금. NaCl.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있는데 아세트산은 이렇게 써요. 좀 어려워. 아세트산은 CH3COOH. 요게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 식초죠, 식초. 그러니까 요게 아세트산인데 아세트산 자체를 먹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요걸 아주 다량의 물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희석시켜 먹죠. 얘 맛을 보면 맛이 어떤 맛이 날까? 신맛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산 그러죠? 무슨 산 그럼 다 맛을 보게 되면 신맛이 나요. 그래서 뭐 식초가 이제 아세트산인데 아세트산을 먹으면 이게 신맛이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렌지라든가 레몬 먹어도 신맛이 나죠. 걔가 산성 물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 근데 그러면 아세트산을 약간 물에다가 희석시키는 식초를 끓여서 물 증발시키고 또 해가지고 그걸 반복하면 특정 물질이 어느 그게 바로 빙초산이에요. 그래서 빙초산 같은 거는 먹죠. 여기 다 녹아버려요. 죽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쓰려고 그런 거죠? 나한테 쓰려는 것 같은데, 태호.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185페이지 오른쪽 한번 봐봐. 여러 가지 화합물의 이용 한번 보자. 염화칼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염화칼슘도 나중에 쓰는 거니까 염화칼슘도 화학식 한번 써볼까? 염화칼슘은 어떻게 쓰냐면 CaCl2 이렇게 씁니다. CaCl2 염화칼슘 CaCl2 이건 이제 제설제로 많이 쓰죠. 그다음 이산화탄소, 그다음 플라스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밑에 개념 빌드업인데 개념 빌드업 지금 해결합니다. 제설제 먹으면 짜요? 먹진 않습니다. 안 먹어봤는데 짤 것 같은데 느낌이. 예. 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먹어본 적이 없어서 나도. 예. 근데 염산을 켜요? 예, 신맛입니다. 근데 먹으면 한 번 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알기 위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실제로 그런 과학자가 있긴 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개념 빌드 완성하시고요. 자, 민서 다 완성했나요? 예. 자, 체크하겠습니다. 성준이 다 했나요? 예, 성준이가 다 했으면 다 한 거죠. 자, 1번에 원소, 화합물, 2번엔 산소 적으시면 됩니다. 옛날에 말이야, 어떤 과학자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맹독성 약으로 악명 높았던 것이 바로 청산가리야. 청산가리인데, 예? 청산가리 먹게 되면 질식사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사람 죽어.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잖아.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서는 여기 있는 포도당, 어디 있지? 포당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여기 포당인데 우리 몸에서는 요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팔들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당을 분해시키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를 받아들여서 우리 몸의 세포 속에서는 이 포당을 분해,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근데 질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했을 때 그걸 질식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포당이 분해가 안 되고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죽는단 말이야. 근데 청산가리를 먹게 되면 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도 이 포당을 분해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그 청산가리가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 죽어요. 근데 옛날부터 청산가리 많이 썼단 말이에요. 청산가리 많이 썼는데 이 청산가리의 성분이 뭔지 너무 이게 맛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다 먹으면 사람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한 거야. 먹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자기 조수를 불렀어요. 조수 불렀어. 그래서 야, 내가 이 청산가리 맛이 너무너무 궁금해. 근데 먹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 맛이 어떤 맛이 너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먹을 테니까 내가 죽으면서 맛을 이야기할게. 네가 받아 적어. 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태호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 태호라면 그랬겠죠. 그렇죠? 친구들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나눠줬겠죠. 그렇죠? 예. 자, 근데 그 사람이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마지막 죽으면서 한마디를 해요. 달다 하고 죽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산가리의 맛은 굉장히 맛이 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 청산가리의 성분이 어떤 그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청산가리는 KCN입니다. KCN. 그래서 과학적으로 부르면 청산가리를 시안화 칼륨이라 불러요. 시안화 칼륨이라 부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청산가리라 불러요. 색깔이 파랗기 때문에 청산가리라 부릅니다. 먹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86페이지 한번 보자.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인데 자, 원소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원소가 무엇인지, 원소가 한 118가지, 약 120여 종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수소, 산소, 질소, 나트륨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소, 산소, 질소로 부르지만 외국에 가서 야, 수소, 산소 이렇게 부르면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전 세계 만국 공통 기호를 만들자 그랬어요. 이걸 한글로 또박또박하게 수소 쓰면 우리 한국 사람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영어로 쓰면 영어권 사람들만 알고. 그래서 원소 기호로 표시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소, 산소 이런 거를 118가지를. 근데 알파벳으로 이제 표현하기로 했어요. 알파벳은 세계 이제 공통어니까 알파벳으로 표현하고자 했는데 수연이 알파벳이 몇 개로 돼 있지? 됐어요. 뭡니까? 실망입니다. 수연이 알파벳 몇 개로 돼 있지? 지금 시연이 속은 거죠. 지금 이제 ABC 나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알파벳 몇 개로 돼 있죠? 늦었어. 몇 개로 돼 있어? 예, 26개로 돼 있습니다. 26개. 지금 ABC도 이렇게 하고 있어. 26개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알파벳을 가지고 원소를 표현하는데, 알파벳은 26개밖에 없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원소는 한 120여 종 있어요. 그러면 26가지밖에 표현하면 못하고 나머지 표현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알파벳 2개를 조합을 시켜서 원소를 표현한 것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알파벳 2개를 붙여서 원소를 표시할 때는 만약에 대문자로 다 써버리게 되면 이게 원소 하나인지 원소 2개인지 알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알파벳을 붙여 사용할 때는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지. 만약에 수소다 라고 한다면 H로 표현해요. 산소다 라고 한다면 O로 표시해요. 질소다 라고 한다면 N으로 표시하고요. 탄소다 라고 한다면 C로 표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26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부족하잖아. 그래서 원소 2개를, 알파벳 2개 붙이는데 만약에 나트륨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NA로 표시하는데 앞 글자는 대문자, 뒷 글자는 뭐야? 소문자로 적어야 돼요. 반드시. 약속이야. 그 다음에 염소다 라고 한다면 CL로 표시해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구리, CU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요거 구리가 CU인데 앞에는 뭐야?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CU 둘 다 대문자로 표시했다 진짜? 그럼 얘는 원소 2가지를 의미하는 거야. 뭐냐면 탄소하고 우라늄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 글자는 대문자,
뒤에 글자는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헬륨, 잠깐만요. 헬륨이 있고요. 헬륨은 이렇게 씁니다. 어떤 친구를 히 아닙니다. 저기 폴란드의 유명한 과학자 퀴리 부인이 있죠. 원래 그 퀴리 부인의 이름이 퀴리가 아니죠. 원래 이름이 마리입니다. 마리. 원래 이름이 마리인데 그 남편 이름이 퀴리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남편의 성을 이제 쫓아가죠. 그래서 이제 퀴리 부인이라 부르죠. 이름이 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퀴리의 부인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이제 날파리 이렇게. 그 사람이 폴란드 사람인데 연구 중에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국의 이름을 따서 원소교를 붙였어요. 그 원소 이름이 폴로늄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라고 하는 자신의 조국의 이름을 따서 폴로늄 이렇게 정했죠. 그래서 이 원소교에 보면 나라 이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프란슘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나라에서 발견했어요? 천재인데 어떻게 알았지? 자, 그 다음 보자. 여기 원소 이름 옆에 원소 교회 번점 보자.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뭐 이상한 그림으로 표시했고요. 돌터는 또 이렇게 표시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알파벳을 가지고 원소 교를 표시하는 방법을 제안했죠. 그래서 금, 은, 구리, 황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표현했습니다. 금은 AU야. 요즘 금값 되게 비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금덩이가 있는데 금덩어리를 만약에 아영이한테 줬다 치자. 그러면 아영이가 금을 받고서 이렇게 비싼 거를 그래서 금을 AU로 표현했지는 않았죠. 그냥 A로 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은은 AG고요. 그다음에 구리는 CU, 황은 S입니다.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원소 기호가 있죠. 쭉 있는데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좀 낯선 게 뭐가 있냐면 규소 봐봐요. 규소. 자, 규소 있죠? 자, 규소가 있는데 요 규소가 뭐야? SI죠. SI. 규소가 SI고 요 영어로 말하면 뭐야 이게? 실리콘이야. 실리콘. 그래서 미국의 그 반도체 단지 이름이 뭐죠?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반도체 원료가 실리콘. 바로 규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더 놀랐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두 라인이 있죠. 그러니까 수소 라인하고 나트륨 라인이 있죠. 자, 거기서 맨 세 번째 있는 망가니즈는 필요 없어요. 망가니즈는 필요 없고, 자, 수소부터 헬, 리, 베 있는데 거기다 번호 붙여보세요. 자, 수소 1번, 헬륨 2번 해서 칼슘까지 번호 적습니다. 20번까지. 예, 20번까지, 칼슘까지 20번 적으면 돼요. 망가니즈부터 안 적어도 돼요. 예, 그건 안 적어도 돼요. 망가니즈, 철 이런 거는 번호가 랜덤이니까. 망간이 20 몇 번이지? 망간이 기억이 안 나네. 철은 26번, 구리는 29번, 제테는 30번. 이름이 다 번호 다 제각각인데 칼슘까지는 수도되어 있어. 그러니까 칼슘까지만 번호 1번부터 20번 적습니다. 성균이는 본인이 친숙한 언어 적어도 돼요. 우리말이 어려우면 이찐이 쌍시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예. 이열산스 적어도 됩니다. 다 적으셨죠? 자, 지금 여러분이 칼슘까지 20번 다 적었죠? 칼슘까지 20번 이게 번호 적은 것이 뭐냐면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 그럼 내가 랜덤하게 이름을 갖다 붙여줬을까? 아닙니다. 원래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이 원자 번호가 무엇을 뜻하는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자, 페이지를 187페이지 봅니다. 187페이지. 자, 187페이지를 가기 전에 페이지 하나 넘기셔서 168페이지 봅니다. 168페이지. 168페이지. 168이요? 168인가? 188. 실수했어요. 뭐 이렇게 발끈합니까? 수연이가 또 수연스럽게. 자, 수연이 한번 지각했다고, 그치? 엄청 지금 갈굼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원자 한번 보자, 원자. 자, 원자는 물질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바로 원자라 불러요. 원자는 쪼갤 수 있어, 없어? 쪼갤 수 없고요. 이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원자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바로 원자라 불렀는데, 그럼 돌턴은
모든 물질은 쪼개고 쪼개면 쪼갤 수 없는 어떤 원자 알게인으로 되어 있어라고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봤을까?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돌턴이 모든 물질은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리안, 여기에 뭔가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물이 담겨져 있고요. 자, 물이 여기에 100ml가 있다 치자. 100ml가 물이 있어요. 몇 ml? 100ml가 있어요. 여기다가 소금을 집어넣을 거야. 소금 NaCl을 집어넣을 거야. NaCl을 집어넣을 건데 NaCl의 부피가 50ml였어요. 50ml의 소금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물 100ml에다가 소금 50ml 집어넣게 되면 이 소금물의 부피는 얼마가 돼야 돼? 150이 돼야 되겠지. 근데 아니야. 150이 안 돼. 110도 안 되고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101ml 정도밖에 안 돼요. 뭐야 이게? 왜 150 안 되고 왜 101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 입자가 이렇게 있고 물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겠지. 빈 공간이 있고 요 빈 공간으로 소금 알갱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가 150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 소금 이런 거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 이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얘네들이 입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럼 그 입자가 도대체 뭘까? 바로 원자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근데 현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 원자를 한번 쪼개봤어요. 빠시하고 쪼개봤다고. 쪼개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원자를 쪼개봤더니 원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핵과 전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원자의 크기가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가정하자. 월드컵 경기장인데 거기 가운데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콕 얹어놨어요. 그러면 이 월드컵 경기장이 하나의 원자라면 500원짜리 동전이 뭐가 되는 거야? 원자 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핵은 원자 대비 어떻다? 사이즈가 매우 작다. 근데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경기장을 이야기했죠. 경기장을 얘기했고요. 나는 월드컵 경기장을 얘기했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얘기했고요. 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기장은 니네 축구 학교 운동장 정도 말한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의 크기가 바로 원자 핵이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때? 매우 작아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잘 들어보자.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이 원자 핵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 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와 전자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 그러니까 전기죠. 전기량이 어떨까? 같아요. 그러면 원자는 플러스 성질을 띨까? 마이너스 성질을 띨까? 중성을 띄어요. 그래서 원자는 중성입니다. 원자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없어. 중성이야. 핵이 플러스고 전자 마이너스야. 근데 또 핵을 쪼개봤어요. 핵을 빠시하고 쪼개봤더니 핵이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요 핵을 꺼내 갖고 봤더니 안에 또 다른 종류의 두 입자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양성자라고 하는 알게인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라고 하는 알게인이 구성되어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양성자는 이름 자체에 양자 붙었잖아. 그치? 얘는 뭐야? 플러스 전기 뜨는 거고 얘는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 뜨는 입자와 전기가 없는 입자가 만나게 되니까 얘는 당연히 플러스 전화를 띨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양성자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이야.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원자, 수소 원자, 질소 원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원자의 종류가 구분되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의 차이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본다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바꿀 수 있다면 원자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원자 핵 속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개수를 바꾸면 쇠를 갖고 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근데 엄청난 에너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쇠를 가지고 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의 값이 그때 만들어진 금값보다 어때?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게 고유의 값이야.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개수만큼 거기다가 번호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뭐라 부르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합니다. 자, 원자 핵 속에 존재하는 양성자 개수만큼 번호를 붙여주는데 이 번호를 뭐라 부를까? 1번. 좀 어려워. 헷갈려. 1번. 전화번호. 2번. 비밀번호. 3번. 계좌번호. 4번. 무슨 번호가 있지? 또? 그 계좌번호죠. 또 무슨 번호 있을까? 번호 뭐 없어? 뭐 없어? 뭐요? 뭐요? 그래, 그냥 학교 번호, 5번 원자 번호. 어렵지? 줄리, 어렵죠? 정답 몇 번? 2번? 5번입니다. 천재인데, 어떻게 알았지? 이 어려운 거를? 제가 지금까지 맞춘 저번에 성준한테 이거 설명할 때 성준이는 2번 하면 3번인데, 막 이러면서 고민했었는데, 예, 정답 5번입니다. 5번. 이게 바로 원자 번호야.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전 페이지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를 썼지. 칼슘까지, 그쵸? 그 원자 번호가 바로 뭐야? 양성자 개수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이고요. 원자 번호이고,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얘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얘는 변하지 않아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자, 중성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선생님, 중성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가 있는데, 그 양성자 입자들이 원자 핵 속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존재해요. 그러면 양성자는 플러스 원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끼리는 서로 땡길까, 밀까? 양성자끼리는. 서로 밀겠지. 플러스 전화 띄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민단 말이야. 그 원자핵이 어떻게 될까? 깨져버린단 말이야. 불안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중성자가, 야, 양성자 너네 싸우지 마. 우리 같이 문제에서 해피하게 잘 살자. 나대지 말고 이리 와 해서 이 중성자들이 그 양성자들이 튕겨져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옆에서 보호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을 좀 더 안정화시켜요. 원자핵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정화시키고, 이 원자핵을 안정화시키는 힘을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이 힘을 핵력이라 불러요. 핵력. 이 핵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가 핵력을 가지고 있어 원자핵을 단단히 묶어주는 거야. 도망가지 않게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따라서 무엇도 늘어날까? 중성자 개수 늘어나요. 근데 중성자가 필요 없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 중성자 필요 없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것 같아. 핵이 없는 거. 핵이 없을 수가 있나? 핵 지금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수소. 자, 수소 한번 봐봐.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1번이야. 원자번호 1번이라는 이야기는 양성자 몇 개야? 하나 있잖아. 하나인데 지끼리 혼자서 밀고 땡기고 오고 있어. 그렇죠? 미친놈이지. 그럼 혼자인데 혼자 치고받고 싸우면 그거 미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중성자가 필요 없어요. 그 이외에 양성자가 2개 이상이 되면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중성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자가 뭔가 한번 보자. 예, 지금 내가 이게 시연이랑 눈이 맞췄는데 시연이가 나한테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따끔거려요. 막 눈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따끔거려요. 그래서 시연이가 나한테 레이저 쏜 이유는 뭐 때문이지? 쉬는 시간 됐다. 그렇죠? 시연이가 이제 쉬는 시간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이유가 뭐냐면 시연이는 쉬는 시간에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제 레이저 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